안녕하세요. 나눔 파트너스의 조영석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진공인을 갈 때,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자 할 때, 아니면 무상지원금이라고 하죠. R&D를 우리가 신청한다. 아니면 창업도약 패키지, 즉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패키지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기술 점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짜 특허라고 하죠. 특허를 그냥 출원 신청하는 것 서류만으로도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꼭 공대 출신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진공 같은 데는 당신의 사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개발하고 있고 우리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노비지 예를 보면 그냥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하면 기술 점수 3점, 우리는 특허를 출원만 했어요 하면 기술 점수 2점, 디자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기술 점수 1점, 또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2점, 이렇게 점수로 배분돼서요 기술 점수가 최대 30점 만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기술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가 없지만 우린 특허를 출원 신청했어요 라고 하는 특허 출원 사실 증명서만으로도 때로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요. 이를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술형 회사로 바꾸는 것. 그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는 특허나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시죠? 사실 IP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크게는 산업재산권, 또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고요. 제 강의 같은 것들은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겠죠. 다만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왼편에 있는 산업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보자면은 산업재산권. 첫 번째는 특허라는 게 있어요. 차로 보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원래는 엔진이라는 게 없었죠. ABS 브레이크 같은 거 원래 없었죠. 변속기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특허예요. 실용신안, 기술 점수 2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존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무언가를 하나 조금 더 넣어서 편의성을 높이는 것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우리나라에선 디자인권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선 디자인 특허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차의 형상이나 의자의 형상 같이 디자인으로 만든 걸 얘기하고요. 기타 상표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랜저, 소나타, K5 뭐 이런 것들이 상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허는 3점, 실용신안은 2점, 디자인은 1점, 상표는 0.5점 보통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권이 차라리 더 방어할 때는 훨씬 더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걸려요. 우리가 특허라는 걸 신청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최대 2년까지 갑니다. 우선 심사하면 6개월이에요. 금액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고드리는 건 내가 변리사무소를 통해서, 변리법인을 통해서 특허를 하신다면 무조건 우선 심사 가시는 거고요. 가특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허 출원만 했어요. 이것만으로 기술 점수 2점을 확보한다면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신청만 하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써먹을 수 있어요. 즉 내가 벤처기업 인증받을 때 쓰다가 우리 회사가 만 3년이 넘었어요. 이노비지 할 때도 쓴다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겠죠. 다만 이 가특허라는 건 사실 변리법인이 하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특허 출원 사실 명세서만 만드는 거고요. 증명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특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자본화라고 해서요.
나중에 특허를 진짜 특허가 있거나 디자인권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를 회사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60% 정도의 비용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회사에 판 금액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시면 되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는 정말 기술형 회사야 라고 진행할 때 우리의 가점, 즉 이력서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돈 빌릴 때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또 하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방패막이 돼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용도는 다음에도 또 한번 안내해 드리겠지만 금전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비금전적인 효과,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세금을 좀 깎을 거야 라고 하면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진짜 연구 개발을 했다라고 해야 국세청에서 깎아줄 때 뭐라고 안 하겠죠. 즉 매년 한 1년에 두세 건 정도 우리 회사 자체가 연구 개발 노트를 만들고 또 특허권을 출원했다, 또 특허가 등록됐다 하면 이 회사가 진짜 연구를 했다 안 했다, 너희는 진짜 연구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말 못하겠죠.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산 유동화라 해서 나의 특허를 회사에 팔아서 다양한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자금이나 무상지원금이라고 하는 R&D 사업에서 이 특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 패키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언한 벤처기업, 이노비즘 같은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되고요. 진짜 특허가 있다면은 기술을 다른 회사한테도 팔 수도 있고요. 또 가끔 대기업에서 개방 특허라고 해서 이 특허를 그냥 공짜로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공공의 내가 조달청에 무언가를 팔려고 하실 때 수의계약 요건이 될 때도 있고 가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뭐 조달 우수 기업 같은 경우에 특허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OLED 기술과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특허 기술이 있다고 할게요. 어떤 게 더 높은 가치를 받을까요? 이견이 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OLED라고 하는 기술보다는 컨베이어 벨트의 특허가 훨씬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는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올 거예요. 근데 OLED 기술이 적용된 매출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일부만 되겠죠. 따라서 매출 기여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100% 되는 공정이라고 해서 어떤 라인에 있는 특허가 가치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근차근 난 특허를 한 두세 개 준비할 거야 할 때 최초에는 이렇게 가치 평가를 높은 특허를 만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본화를 쓸 때도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는 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형 특허로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허 하나 만드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해요. 아울러 내가 특허를 회사한테 판다면 요즘은 세무서에서 부인이라고 해서 나는 인정 못해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루트, 다양하게 대표님께서 이건 내가 진짜 만든 특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고요. 뭐 변리법인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메일 같은 것들을 항상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내가 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게 진짜 당신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출원 특허 명세서를 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때 대답 잘 못하면 에이 이거 대표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데 대표님이 혼자 다 특허를 만들었다고 하면 인정할까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반반 특허. 발명자는 대표님이지만 권리권자, 특허의 권리는 반은 회사, 또 반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갖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컨설팅의 저는 핵심은 안전장치를 어떻게든 잘 마련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체크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채널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